영어 실력을 올리는 영어회화 공부 10계명. 1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읽어보아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듣고 함께 읽어보면서 영어 공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실력 급상승 표현 베스트라는 책의 저자인 임병준 교수가 말씀하는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10계명입니다. 오늘은 영어 실력을 올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죠. 벌써 귀가 솔깃해지신 분 많이 계시죠?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6개월 정도 뒤에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자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유학 준비를 할 때 대구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합니까? 였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 형식이 선생님, XXX 영어는 어떻게 하면 잘 합니까?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익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토플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문법은 잘 하는데 회화는 못해서 독해력은 어떻게 늘립니까? 히어링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등등. 거의 모든 질문자들이 영어의 어떤 한 분야를 잘 하는 법을 물어오시더군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합니다. 영어는 그냥 영어인데 그걸 잘게 나누어 어느 한 분야만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 다리를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그냥 영어입니다. 토플 영어 따로 있고 토익 영어 따로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단시간에 토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토플, 토익, GRE, GMAT 등등 표준화된 영어 시험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를 하므로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플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과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어 회화 공부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영어 회화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자녀들은 어른들이 나중에 밥 잃어먹는다고 화구나 오선지를 감추어도 죽어라고 싸워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야 맙니다. 왜 그런가요? 스스로 하는 게 재미있고 말려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영어도 정말 죽지 못해 한다거나 코앞에 닥친 시험이나 승진을 위해 억지로 한다면 실력이 빨리 늘 리가 없습니다. 제발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자기 취미와 능력에 따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 영화를 보며 공부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팝송으로 공부하고 소설을 좋아하면 쉬운 영어 소설을 가지고 흥미를 만들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2. 영어를 말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영어? 나 한국 사람. 내깐 놈이 뭐가 대단해? 배짱과 넉살이 좋은 사람이 외국어도 빨리 익힙니다. 옆에서 잘난 체하는 한국 사람 외에는 아무도 외국인이 영어 못한다고 뭐라 말하는 사람 절대 없으니 푹 안심하고 말하세요. 군대에서는 군화를 신으면 자동으로 태권도가 3단이라는데 얼굴에 일단 철판을 깔면 영어 회화도 자동 3단입니다.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3.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십시오. 너무도 평범한 진리 같은데 원래 진리는 평범한 법입니다. 하루에 8시간 하고 일주일 내내 노는 것보다는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 하는 것이 어학에서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서처럼 영어 공부에 재미가 붙으면 하루 5시간 일주일에 25시간을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4. 영어는 언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글자를 모르는 미국 거지도 영어 잘 합니다. 4살짜리 미국 꼬마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국제 결혼한 한국 부인은 알파벳은커녕 한글도 못 읽으시지만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영어를 매일 말하며 잘 사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영어를 말하는 미국 사람 머리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어는 무슨 복잡한 문법 공식으로 이루어진 수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능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이나 지리 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먹고 살고 싸우고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5.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합니다. 무슨 옷 만드는 사람들이나 영화 찍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가관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말엔 조사밖에 없는 줄 착각을 하는지 모든 명사와 형용사는 영어로 하고 조사만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안정씨 책에서 본 건데 KBS에서 방영한 어느 광고회사 아저씨 말씀입니다. 빅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리토킹으로 디스커션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클라이언트가 푸시하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래픽 파트의 레이아웃과 텍스트 파트의 캐치, 프레이즈를 체크아웃하고 컨셉을 만들어 일러스트를. 정말 듣기가 불결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일수록 영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남들이 언뜻 듣고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대우해주기를 바래서 이러죠. 마치 싸울 때 목 주변 깃털을 고추 세우는 장딸을 연상케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씁쓸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말이 된 외래어도 꼭 혀를 꼽으려 말합니다. 마스터카드를 메스터카드로 읽어봐야 옆 사람 비위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국인을 만나면 인사를 나눈 다음 두어 마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6. 영어로 작문을 하십시오. 거창하게 논문을 영어로 쓴다거나 무슨 위대한 연설문을 영어로 작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말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일기나 자신의 메모를 영어로 써보십시오. 작문은 정말 종합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대빵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 펜팔을 권유하고 싶고요. 그게 귀찮으면 영어 채팅방이라도 자주 들어가서 실제로 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7. 다른 사람들의 영어를 잘 보십시오. 어학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경우에 저런 식으로 영어를 사용하는구나. 아, 참 잘한다. 아니면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표현을 쓸 텐데.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대화 시에는 항상 나의 말이 남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되었는지, 사후에라도 더 나은 표현은 없었는지 관심을 기울이세요. 8. 연습할 때는 의미 있는 문장으로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책에 나오는 영어 문장 그대로 보다 영어 채팅방에서 나의 문장으로 써보는 한마디가 더 와닿습니다. 작문을 해도 막연한 수필을 쓰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지나 읽어줄 대상이 있는 글을 쓰십시오. 결국 언어란 듣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의사소통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극 배우의 독백이 아닌 다음에야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벽 보고 떠들 사람이 없죠. 나에게 맞는 문장으로 고쳐서 연습하시면 기억도 잘 되고 실제 대화에서 바로 떠오르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9. 영어를 많이 들어서 귀를 뚫으십시오. 스티븐 크레션이라는 언어학자는 어떤 외국어를 정복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간을 듣기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어를 잘 하려면 말하기를 전혀 연습하지 않더라도 약 2000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듣기만 해도
높은 수준의 어학 실력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단, 전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아는 수준보다 바로 조금만 높은 수준의 내용을 연습해야만 된다는데 귀가 뚫리기 직전과 직후는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실력의 성장은 평탄한 상향 곡선이 아니라 처음엔 평평한 선이 장기간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전환점을 지나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는다는 거죠. 제가 느낀 바로도 어학 실력 향상의 그래프는 일정 기울기의 직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는 곡선. 즉 평평하다가 수직 상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일정 수준의 실력이 되기까진 난 왜 이렇게 늘지 않는가 하는 회의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공부에 박차를 가해야만 실력이 부쩍 늡니다. 신기한 건 한 단계를 올라서서 보면 바로 전 단계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면서 높이 올라선 현재의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귀한 경험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걸 법열이라고 하나요? 아는 체 해서 죄송합니다. 10. 영어 공부에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무협지 주인공처럼 우연히 주워온 책에 적힌 경문을 몇 번 읽었더니 내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하루아침에 무림고수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에게선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는 진실 게임입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이야기는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보다 매울선이 하던 힘든 시집살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엔 들리지 않아 고생한 때가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귀가 좀 뚫린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영어로 안 나와서 답답한 시기도 보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어가 들리고 말하기도 조금 되고 하는 분들은 자기 영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줄 알다가 갑자기 어떤 경험으로 아직 내 영어가 멀었구나 하는 앞이 깜깜해지는 경험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누구나 다 겪는 당연한 과정이니까. 풍상 없는 나무는 강하게 자랄 수 없듯 시련 없이 배운 영어 실력도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영어 회화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2. 영어를 말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십시오. 4. 영어는 언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5.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합니다. 6. 영어로 작문을 하십시오. 7. 다른 사람들의 영어를 잘 보십시오. 8. 연습할 땐 의미 있는 문장으로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9. 영어를 많이 들어서 귀를 뚫으십시오. 10. 영어 공부에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영어학습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자주 읽어보고 꼭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양한 영어 회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